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성덕수 교수님 저시판 신민법 강의 2회독에 722페이지 특수지상권 보겠습니다. 사마열혈TV 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의 구분지상권. 양가로 1번의 의의 및 적용.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에 정하여 사용하는 물건이다. 구분지상권은 지상권의 일종으로서 물건이라는 점에서 보통의 지상권과 같으나 여러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보통의 지상권은 토지의 상하 전부를 객체로 하는 데 비하여 구분지상권은 지상 또는 지하의 일정한 범위를 객체로 한다. 그 결과 보통의 지상권이 설정되면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전혀 이용할 수 없으나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그 객체인 일정 범위를 제외하고는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구분지상권은 보통의 지상권과는 달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만 설정할 수 있고 수목의 소유를 위해서는 설정할 수 없다. 지하상가, 지하철, 고가도로 등과 같이 토지를 지하나 공중의 일정한 층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통의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 보통의 지상권을 설정하면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이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고 이용권자는 그 일부만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이용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토지의 일정한 층만을 이용하는 것은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에 응하는 일정한 제도가 바로 구분지상권이다. 양가로 2번에 구분지상권도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설정의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 설정에 관하여 특이할 점은 다음과 같다. 방가로 1번에 구분지상권의 객체는 어떠한 층이 한정되므로 층 한개, 즉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상하의 범위는 평행하는 두 개의 수평면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나 그 구분이 가능한 수평면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일부의 층을 객체로 하는 구분지상권도 설정될 수 있다.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고 할 때 제3자가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어야만 설정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 수익할 권리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과 같이 대항력이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그리고 하나의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다른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의 객체인 층이 일부라도 중복되는 때에만 기존의 구분지상권의 승낙이 필요하다.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낙이 없는 때에는 설사 설정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라고 하여야 한다. 723페이지에 양가 3번의 효력. 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729조를 제외하고는 모두 구분지상권에 준용된다. 그 밖에 특이할 점은 다음과 같다. 방가를 1번에 구분지상권자는 그 객체가 되는 범위에서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토지 소유자가 사용권을 가진다. 그런데 설정행위로서 구분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제한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구분지상권이 목적 토지에 대한 이용권을 가지는 제3자의 승낙을 얻어서 설정된 경우에는 그 제3자는 구분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구분지상권자와 인접 토지의 이용권자 사이에 상관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분지상권이 하나 끝났고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보겠습니다. 2번의 분묘기지권. 양가 1번의 의미성질.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기지 부분의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과 유사한 물건이다. 이는 관습법상의 물건으로서 의용민법 하에서의 판례에 의하여 확인된 것이다.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이다. 그것은 관습법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다.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양가로 1번의 성립요건. 방가로 1번의 분묘의 존재.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 어떠한 자가 분묘를 설치하여 그것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분묘란 그 내부의 사람의 유해, 유발 등 시신을 내장하여 사자를 안장한 장소를 말하며
장래의 묘소로 소설지하는 것과 같은 내것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묘가 아니다. 그리고 분묘기 직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분묘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분묘기 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양가로가 소유자의 승낙을 얻었고 소유자 안에 분묘를 설치할 때, 양가로나 타인의 토지, 소유의 토지에 그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폭염광명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경우, 이는 취득시효에 의하여 분묘기 직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분묘기 직권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한 권리이므로 이를 소유할 724페이지 수 있는 자만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고, 분묘를 소유할 수 없는 자는 그 분묘를 오랫동안 관리하였다 하여도 시효 취득을 할 수 없다. 조상의 분묘에 관한 소유권은 관습상 종손에 속하고 반계자손은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자손은 종손이 아니라도 분묘의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취득시효의 경우에 점유자는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지상권 유사의 물건만을 취득할 뿐 분묘기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분묘기지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양가로 다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류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토지를 매매대으로 양도한 때 이는 우수한 방법상 법정지상권의 법률을 유추한 것이다. 3번 등기의 필요 여부. 그 외에 등기는 필요하지 않다. 분묘기지권은 시효 취득한 때에도 같다. 그 이와 같은 학설은 분묘의 모양이 공시방법으로 기행하기 때문이라는 견해와 법률 규정에 의한 법과 변형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로 나뉘었고, 판례는 일설에 가까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사견. 분묘기지권의 취득은 187조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분묘는 봉분의 모습으로 관습법상 일종의 공시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분묘기지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처분에 의한 등기도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인지 실무상으로도 분묘기지권의 등기 방법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 양가로 3번의 효력.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으로서 권리자는 타인의 토지를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 결과 분묘기지의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그리고 분묘기지권은 상속될 수는 있으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분묘기지권의 효력에 관한 그 밖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번에 분묘기지권은 분명히 소유자가 취득한다. 그래야 대체로 분묘를 수호, 관리하는 종손에게 전속하게 될 것이다. 공통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손이 선조를 수호, 관리하여 왔다면 분묘의 수호관리권 내지 분묘기지권을 종손이 취득한다. 분묘기지권을 미치는 범위는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자를 목적으로 달성한다는 데 필요한 범위 내이다. 따라서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보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에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그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한편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725페이지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기존에 분명히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번이나 쌍봉 형태로 합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원래의 분묘를 같은 인간 내에서 다른 곳으로 이장할 수도 없다. 분묘기지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권리자는 침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방금 3번에 분묘기지의 지급 대가인 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을 옮깁니다. 판례는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에 관하여 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판례는 그 이후로 지상권에 있어서 치료의 지급은 무효소가 아니어서 치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을 든다. 한편 판례는 학설은 1번에 경우를 나누어 앞에 가의 경우에는 치료의 약정이 없는 한 무상이고 나의 경우는 언제나 무상이고 다의 경우는 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 2번은 명시적인 반대 약정이 없는 한 치료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견해. 3번에 치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는 한 치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견해. 이건 아니고 있다. 사견. 분묘기지권이 취득되는 세 가지 경우는 범위상 차이가 있고 따라서 그 각각의 경우와 관련된 경우들을 규율 내용을 고려해 살펴볼 때 일서를 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다의 경우 구체적으로는 분묘기지의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면적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초과 토지에 관한 관리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의하여 그 분묘기지권을 관한 치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그 확정 판결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치료가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2, 3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287조를 적용하여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그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하고 분묘기지권자가 확정 판결한 후에 치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방금 4번에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그에 의하여 할 것이나 약정이 없는 데에는 민법 281조, 280조에 의하여 5년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를 봉사를 계속하여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에 권리가 존속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 726페이지이고 해야 한다. 방가 5번에 판례에 따르면 분묘기지권의 포기는 권리자가 유무자에 대하여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면 곧바로 소멸하며 그 의사표시 외에 전후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6번은 종중원이 종신에 대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용 수익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관습에 의한 지상권 유사의 물건을 취득하게 되는 처분 행위에 해당하므로 총유체인 종중의 결의가 필요하다. 양가로 4번의 문제점. 분묘는 외형상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하나 임야의 매수인이 자세히 조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런 분묘기지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보호나 국토의 효율적 임무, 관리를 생각하여도 그 권리를 존속시킬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